홈페이지 블로그 영상은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아직도 자부하고 있고요. 탄에서는 위젯이 5개로 활용하는 영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10개를 활용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산 투잡러입니다. 2024년이 가고 이제 2025년이 왔네요. 작년에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최근까지도 제가 계속 모든 댓글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렸었어요. 그만큼 질문도 많았고 제 영상에서 조금 미비했던 부분 이런 걸 보완해서 2025년 홈페이지 블로그 영상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돌아왔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기본 홈페이지형 블로그 영상 1탄에서는 위젯이 5개로 활용하는 영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10개를 활용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1탄 영상으로 하셔도 되고 2탄 영상으로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영상에 맞추어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탄에서 부족했던 부분,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FAQ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홈페이지 블로그 영상은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아직도 자부하고 있고요. 이걸 활용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또한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제가 만들어 드리기도 했고 또 저한테 보답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고도 직접 하시다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유료로 맡기셔도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꼭 저는 그래도 셀프로 한번 도전해보시고 성공하는 그 맛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초보자분들이 모두 따라하실 수 있도록 1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면 영상을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PC 화면으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PC에서 블로그 탭으로 들어와 주시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모바일에서는 만들 수 없다는 점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내 블로그로 들어와 주시고요. 내 블로그에서 이제 프로필에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여기 프로필에서 관리를 눌러주세요. 관리에 들어오셨다면 꾸미기 설정. 그리고 1단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를 다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꼭 베이직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스킨은 베이직. 그 다음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 좌측에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 위에서도 다른 걸로 이제 설정해 놓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인 이 탭을 꼭 누른 후에 시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글 영역은 넓게, 전체 정렬은 중앙,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한 번씩 꼭 체크를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 5 이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는 제 기존 블로그에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던 홈페이지형 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1탄에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위젯을 5개로 활용을 했었어요. 이제 이 위젯 5개에서 이제 버튼들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장된 대물 형태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위젯이 5개에서 10개로 늘어납니다. 10개지만 이렇게 큰 게 아니라 밑에 작은 걸 넣어서 이 크기 자체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접근해 볼 겁니다. 네, 이제는 이제 저도 처음 상태로 해서 함께 시작을 해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없애고 시작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위젯은 다 지워줄게요. 있으신 분들도 다 지워주시고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위에 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밑으로 꼭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다 이제 망가지게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없어졌죠. 그리고 글들이 다 덮어버렸는데 아까 제가 처음 했던 설정에서 위젯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제 위젯부터 새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위젯은 투명하게 들어가줘야 저 부분을 가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로 들어와서 제 더보기, 영상 더보기란에 보면 투명 위젯이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구글 시트 안에 들어와 보시면 투명 위젯이라는 png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사진에서 넣어줍니다. 투명 위젯을 이렇게 넣어주면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드래그 해봤을 때 아니면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공개로 발행을 하고 절대로 삭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좀 거슬리더라도 비공개로 해놓으시고 자신이 잘 쓰지 않는 폴더에 저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공개로 발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했던 파일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 파일을 드래그 해주고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셔야 돼요.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해주시면은 이제 1단계가 완료가 된 거고, 요거에서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시고 메모장에다가 요걸 미리 복사를 해 놓으세요. 이제 제가 구글 드라이브 시트에서 있었던 이 투명 위젯 소스를 다운받아 주세요. 이거를 다운을 받아 주시면 이렇게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 다시 들어와 주시고 위젯 직접 등록을 해줄 겁니다. 저희는 총 10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해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투명 위젯 소스로 이걸로는 먼저 5개만 만들어 주겠습니다. 투명 위젯 소스가 총 2가지가 있는데 지금 1번 소스를 먼저 5개를 활용하고 두 번째로 5개는 스몰 사이즈가 또 있어요. 스몰 사이즈로 5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1번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와서 1번에 똑같이 저 소스 그대로를 복사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5개를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2번으로 해주고 계속 복사 붙여넣기만 합니다. 5개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사진이 깨지는 거가 또 못 참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잠시 후에 아까 이미지 주소 복사했던 요거를 그 위젯 수정을 통해서 넣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5개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1, 2, 3, 4, 5가 만들어졌죠. 이거를 다 위로 올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저장을 해서 한번 보자면 아마 아무것도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막 깨져서 보일 거예요. 근데 2단계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저장해 놨던 요거 있죠. 투명 위젯에 이미지 주소 복사해 놓은 거, 이걸 메모장에 보통은 제 말을 잘 들으셨다면 복사를 해 놓으셨을 건데 추가를 해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 동일하게 들어와서 이 위젯을 5가지를 수정해 볼 겁니다. 쭉 내려보시면 1, 2, 3, 4, 5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미지 주소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1번을 눌러보시면 이미지 주소 골뱅이 다 지워주시고 따옴표만 남겨놓는, 이렇게 보이시죠? 골뱅이까지 다 지워주는 겁니다. 그러고 아까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 온 걸 집어넣어 주세요. 네, 그럼 아까 그 깨졌던 이미지가 사라졌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5번까지 동일하게 이 골뱅이부터 골뱅이를 지워주시고 채워줍니다.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꼭 골뱅이부터 골뱅이만 잡고 컨트롤 V를 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한 걸 넣어주세요.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부터 틀림없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개 수정이 다 됐고 적용을 해볼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딱 완료가 됐을 때 버튼은 당연히 활성화가 안 돼요. 아직까지 저희가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한 단계씩 잘 설정이 됐나 드래그를 쭉 해보셔서 이렇게 이제 위젯이 들어왔구나 하면 이제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더 밑에까지 늘리는 작업을 하고 싶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젯을 추가로 더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아까랑 똑같이 꾸미기 설정에 돌아와서 이제 6, 7, 8, 9, 10에 대한 위젯을 직접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소스를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소스 있죠, 스몰. 이 스몰 소스를 다운받아 주시고 위젯으로 추가해 줘 볼 겁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크기의 차이예요. 아까는 170에 900짜리 긴 거였죠. 그리고 170에 200짜리예요. 스몰로 한번 늘려줘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6번에 가져와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똑같이 깨져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것도 10개로 만들어 줄게요. 6, 7, 8, 9, 10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다 보시면 그렇게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네, 이거를 이제 6, 7, 8, 9, 10이니까 이 밑으로 들어가게끔 잘 맞춰주세요. 적용을 해보면 네, 이렇게 또 밑에가 잘 안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아까랑 똑같죠? 여기서 뭐가 문제지가 아니라 당황하지 마시고 6번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아까 저희가 메모장에 켜놨던 거 있죠? 이 이미지 주소 복사한 거를 그대로 여기다 다시 또 넣어줍니다. 골뱅이부터 골뱅이 잡아주시고요. 아까 그 큰 이미지가 알아서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는 하나로 계속 재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면 또 정상적으로 잘 노출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요. 총 10개가 이렇게 잡히는 걸 보일 거예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저희 뒤에 있는 사진이 기존 거니까 이렇게 보일 텐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아마 다른 기본적인 이미지가 많으실 거예요. 이제 사진을 한번 추가해주는 작업을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리 캔버스 수정 사이트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주소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사용하려고 했던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준 강사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이 타이밍에. 이렇게 했을 때 아무것도 눌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인데 이건 무료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대문 사진을 여러분의 입맛에 맞춰서 바꾸실 수 있게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보면 플러스라고 있죠. 이 플러스를 누르고 복제하기를 눌러주세요. 근데 여기서는 로그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이건 만들어 놓은 사이즈고요. 크기는 큰 걸로 만들기 때문에 이번 거에선 2000에 900이 기본 사이즈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건드리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작업은 이 2000에 900으로 맞춰 놓은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름, 블로그의 소개, 간단한 나의 이력, 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걸 좀 넣어주시면 퍼스널 브랜딩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로고도 저는 제 취향이기 때문에 넣었고 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바꾸는 거는 옆쪽에 사진, 요소, 텍스트 기본적인 툴을 활용해서 다 하실 수 있고요. 이 게시판 이름에 맞춰서 저는 하는 걸 요거는 추천을 드리고 이런 것도 외부 링크 이제 제 블로그로 왔을 때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것보다 그래도 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탈할 수 있도록 또 저에 대한 링크를 연결을 해주는 브릿지 개념으로 하나씩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만약에 보통 일상 하시는 분들은 뭐 누구의 일상, 뭐 저는 국내 여행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수정을 했다는 가정 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받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가 있어요. 요거를 고해 해상도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고 이제 이 이미지를 저희 블로그 대문에 한번 넣어보는 작업을 해볼게요. 관리로 들어오셔서 꾸미기 설정에 세부 디자인 설정을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스킨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킨 배경에 직접 등록해서 파일 아까 다운 받아주신 걸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랑 다르게 확 커졌죠?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아까는 이 밑에 것들이 흰색이었는데 이게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 위젯 순서예요. 좌에서 우로 가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제가 버튼들이 지금 다 죽어 있어요.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설명 안 드렸더니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죽어 있는 버튼은 1번에서 이 버튼, 2번에서 요 버튼 이제 3, 4, 5는 아무것도 없죠 버튼이 이건 다 죽여 놓는다고 치고
6번에서 이제 요거 외부로 이동하는 버튼들이요. 밑에 버튼, 7번에서 밑에 버튼, 8번, 9번, 10번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켜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링크를 하나씩 연결을 해주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네,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말이 어렵지 해보면 쉽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1, 6, 7, 8, 9, 12 1탄에서는 이게 밑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요만했던 대문이었다면 지금은 저 훨씬 커진 확장형 대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진짜 몇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좋은 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이제 미리 캔버스는 다 수정을 알아서 하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블로거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의 블로거들을 검색을 해서 그분들을 좀 모티브로 해서 내 입맛에 맞춰서 수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어렵거든요. 이제 버튼 활성화가 안 된 걸 활성화 시켜 볼게요. 관리로 들어와 주시고 똑같이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들어와 주십니다. 1번 버튼부터 한번 활성화 시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 소개를 이 카테고리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최소한 투잡러의 이야기 이 메뉴를 오른쪽을 눌러 보시면 링크 주소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링크 주소 복사를 해주고 1번 버튼을 활성화 시켜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버튼에 이제 저 주소를 집어 넣어 줄 겁니다. 1번에서 에디트로 들어와 주셔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동할 주소라고 또 제가 골뱅이로 표시를 해놨어요. 친절하게요. 여기서 골뱅이에서 골뱅이를 또 지워줍니다. 그리고 아까 복사해뒀던 저의 카테고리 주소 있죠. 제가 이동하고자 하는 그 메뉴의 주소 그걸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네, 다음으로 눌러보시면요. 아무것도 뜨지 않죠. 여기선. 왜냐? 투명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여기서 적용을 눌러볼게요. 여기서도 아무것도 안 뜰 겁니다. 지금 연결은 됐지만 이 버튼의 위치를 저희가 따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위치가 이 위젯 전체가 될진 얘는 인식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좌표를 생성해 줄 겁니다. 좌표가 뭐냐? 이제 여기서 여기를 제가 임의로 잡아줄 거예요. 그 위젯 수정하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0-0으로 기본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눌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0000 이 부분을 수정해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을 그대로 켜놓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구글 시트에서 드렸던 3번 좌표 생성 사이트로 들어와 줍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는 캡처를 떠줄 거예요. 근데 이 사이트 안에서 뜨는 게 아니라 구글의 픽픽이라는 사이트를 검색해 주세요. 픽픽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줄 건데 이것도 무료입니다. 제가 캡처를 어떻게 하냐를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더니 이 부분에서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볼게요. 픽픽을 설치를 해주시고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픽픽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픽픽에서 처음 키셨다면 옵션을 들어가셔서 옵션에서 단축키를 눌러주세요. 단축키를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캡처를 하는 단축키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영역을 지정하여 캡처하기 세 번째에 있는 이거를 Alt-C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요걸 Alt-C로 해준 다음에 이제 이 픽픽 창을 닫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냥 닫아주셔도 돼요. 그럼 저희가 캡처를 해야 되는 화면으로 돌아와 줄게요.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이 화면을 또 그냥 캡처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질문이 많았는데 이걸 쫙 드래그를 해주시고 이 화면에서 Alt-C를 눌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픽픽에서 옵션에서 캡처하는 그 단축키 Alt-C 영역 지정으로 꼭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여기서 오류가 안 납니다. 여기서 Alt-C를 눌러볼게요. 왼쪽 위 구석에서 눌러주고 오른쪽 아래로 클릭해주면 딱 이렇게 하나가 뜨게 됩니다. 네, 이제 픽픽에서 캡처해둔 사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시고 오른쪽에 엑셉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1번 위젯을 이렇게 드래그한 상태로 캡처를 떠봤으면 이렇게 나타나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좌표를 찍을 때는 이 전체를 찍는 게 아니라 버튼의 좌표만 찍어주세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까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죠. 이게 좌표입니다. 이제 이 좌표를 아까 그 창으로 들어가서 1번에서 여기가 아마 여러분은 0000으로 뜨실 거예요. 0000 이 자리를 숫자를 이렇게 변경을 해줄 겁니다. 이제 보이시죠? 활성화가 되고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여기 문의하기도 한번 활성화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오픈 채팅방도 동일합니다. 외부 링크잖아요. 그 외부 링크 주소를 이제 여기가 여러분은 지금 이동할 주소로 아마 되어 있으실 건데 제가 동일하게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동할 주소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고 여기도 0000 이렇게 되어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동할 만한 주소 있잖아요. 저 버튼을 저처럼 외부 링크로 이동하게 할 수도 있고 메뉴로 이동하실 수도 있게끔 사용하실 텐데 저는 오픈 채팅방 링크로 여기다 넣어 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숫자도 똑같이 이제 블로그 대문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 위젯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캡처를 해주세요. Alt C를 눌러서 픽픽을 활성화하고 두 번째 위젯의 처음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캡처를 해주시면 저장이 된 거고 여기서 다시 또 업로드 어나더 좌표 똑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X앱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게 다 초기화 되실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문의하기 버튼이 있죠. 이 문의하기 버튼만 좌표를 또 찍어줍니다. 네, 그럼 또 여기 숫자가 나오고 이 숫자를 0000 위젯에다가 수정해주면 끝입니다. 이제 버튼을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딱 이동이 되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요 한 두 가지만 더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1, 2, 3, 4, 5 이 위젯에 맞추어서 어떤 버튼을 활성화하고 그 좌표를 넣어주냐 그게 제일 중요한 맹점입니다. 요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 버튼이 다양하고 그 밑에는 또 추가로 하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이 6번 위젯만 먼저 픽픽으로 캡처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업로드를 해줍니다. 엑셉을 눌러주고 여기는 버튼이 많잖아요. 이 버튼을 일괄적으로 다 활성화를 한 번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예시를 들기 때문에 일단 캡처만 이렇게 하나씩 해줘 볼게요. 이렇게 5가지 버튼을 활성화할 거고요.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4번이 끝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좌표는 활성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0번을 복사를 해주시고 6번 위젯을 활성화해 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0000으로 되어 있으실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동할 주소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0000 부분부터 유튜브 버튼을 활성화해 줘 볼게요. 여기서 숫자를 그대로 넣어 줍니다. 이동할 주소는 저는 유튜브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제 유튜브 주소를 넣어 줘야겠죠. 유튜브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 버튼이 활성화된 거 보이실 거예요. 유튜브는 딱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아이고 조금 오류가 나네요.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위젯 이렇게 있잖아요. 아직 수정하지 않은 위젯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 놓으면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거를 지우다가 잘못 지웠네요. 여기 타겟 TOP 이 부분을 그냥 헷갈리니까 그냥 그대로 복사해 줘 볼게요. 이렇게 오류가 났을 때는 정상적인 위젯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동이 되죠. 오류가 나더라도
한 번 더 정상적인 위젯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금방 이렇게 오류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마케팅 이야기 버튼, 이 이제 아래 버튼 한번 같이 활성화 해볼 텐데, 여기서부터 이 에어리어부터 여기 탑까지 이 밑에 맵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항상 마지막에 끝나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복사를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줘 볼게요. 그렇게 똑같은 게 두 개가 생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좌표 버튼을 활성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4번 좌표를 가져옵니다. 여기 숫자 부분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이제 이 링크도 아까 저희가 수정을 해준 거죠. 여기서 아까 저처럼 실수를 안 하시려면 다운표에서 다운표까지, 다운표 전까지만 이렇게 싹 지워보세요. 그럼 다운표 사이가 비죠. 여기요. 이 다운표 부분에 이제 제가 활성화시킬 마케팅 이야기 부분에 주소를 따와줍니다. 쭉 내리셔서 카테고리에 링크 주소 복사. 여기서 이제 아까 이 부분에 딱 채워 넣어 주시면 끝입니다. 예, 보이시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아까처럼 다른 버튼, 만약에 뭐 저는 지금 하나만 활성화했지만 인스타, 뭐 블로그, 홈페이지, 카카오톡 이런 거 넣으실 분들은 꼭 주의해야 하실 게, 요 맵은 맨 밑에 항상 끝내야 되고 요 버튼들로만 계속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좌표 넣어주시고 링크 넣어주시고, 이해하셨죠? 그런 식으로 버튼을 활성화를 해주시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옆에 버튼 7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짜리잖아요. 제가 한번 활성화한 것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7번도 이제 아까 기본은 여기 000인데 똑같이 여기 업로드 해주고 좌표를 이렇게 넣어준 거고, 이것도 동일하게 이 퇴산 투잡러 이야기라는 부분에 링크 주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다운표에서 다운표 사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깨끗한 주소로 보셨을 때 이 이동할 주소에 골뱅이부터 골뱅이를 지우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캡처하실 때도 꼭 위젯 전체를 캡처를 해주시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도 제 영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댓글 주시면 네, 제가 한 번 더 체킹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해 주실 것 같은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일단 캡처를 하실 때는 Alt-C,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픽픽 Alt-C를 눌러서 캡처를 해주시되, 꼭 블로그 화면 대문에서 드래그를 해준 상태로 그 범위가 딱 잡혀있는 상태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안 하시고 그냥 눈대중으로 하신 분들은 좌표가 안 찍혀요 이러신 분들 많아요. 1탄에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꼼수를 부리지 말고 FM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여러 번 하지 않는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의 목이 쉬었습니다. 이게 촬영이 중간에 몇 번씩 지금 삑이 나서 자꾸 다시 하게 됐네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 최대한 노력을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레이아웃 설정, 스킨은 꼭 베이직으로 설정,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시고요. 꼭 유의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많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꼭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체험단 하시는 분들, 또 브랜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형 블로그 많이 하실 거예요.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제 온라인 세상에서는 어떤 퍼스널 브랜딩이냐가 정말 중요한 시대라고 제가 늘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이 블로그도 명함인데 이 명함을 남들이 봤을 때 허접하게 해서 내놓으면 누가 저를 뽑아주고 누가 저희 회사를 찾아올까요? 조금이라도 갖춰져 있는 회사, 체계적인 회사라는 부분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인플루언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후킹 문구로 잘 꾸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또 저도 마음가짐을 다잡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또 2탄으로 준비해보게 됐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료가 요청이 이렇게 오는데 제가 그 시간 대비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더 좋은 자료,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로 영상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